달러화 폭주에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네. 달러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프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죠. 네. 유로, 일본 엔화 같은 주요 6개국 화폐 대비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네.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달러가 가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마다 달러와 가치가 꾸준히 오르는 흐름이고요. 최근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미 연준이 물가가 2%대로 떨어질 때까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내년까지 이 킹달러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 파운드화까지 떨어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더 충격을 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국 트러스 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해 69조 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가 파운드화가 5% 넘게 폭락했었거든요. 이 10%대 물가 상승을 잡으려면 긴축 재정을 해야 하는데 되레 돈을 푸는 감세 정책을 발표한 셈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영국 국가 채무가 느는 건 당연하고 또 물가를 잡겠다고 나중에 갑자기 금리 인상 기조로 바꾸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우려와 전망에 파운드화는 폭락하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더 높아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증시도 여파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네.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 외국 자본 이탈이 본격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을 때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이 684조 원 수준이었는데 네. 어제 기준 527조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100조 원 이상 줄었네요. 네, 9월에만 2조 8천억 원이 빠져나가면서 시가총액 외국인 보유 비율도 34%에서 30%대로 줄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한은도 우리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다음 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그러니까 빅스텝을 단행하면 충격이 너무 클 텐데요. 네, 당장 영끌에서 집을 사들아 무리하게 대출한 2030 세대들이 문제입니다. 네. 어제 기준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71%에서 7.28%로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했습니다. 네. 연 4%대 금리에 3억 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월 100만 원씩 내던 이자를 연 7%를 적용하면 175만 원까지 치솟게 됩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말엔 8%를 넘게 되면 이자 부담이 100만 원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규모 연체나 부실까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시장도 더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취재차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자주 방문하는데요. 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대출 금리가 이러는데 누가 집을 사냐 이러다 망하게 생겼다 였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거의 절벽 수준으로 끊겼고 가격 또한 하락세에 접어들었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 하락기 초반으로 하락세가 본격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더 떨어진다고요? 네. 그러면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 시장은 자연스럽게 주택 매매 가격과 함께 가기 때문에 상당 기간 하락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금리 상승기에 임차인들이 전세 대출 이자를 내기보단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의 월세안은 더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자 부담에 집값 하락 그리고 실물 경기 침체 등 그야말로 우리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빠져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장명훈 기자와 뉴스 추적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